선덕여왕의 지위는 불안정했습니다. 치세는 632년부터 647년 사이로 왕위에 오를 무렵 한반도의 정세는 긴장이 점점 고조되던 시기입니다. 당시 백제는 무왕 33년, 성왕의 죽음을 갚기 위한 공격은 창왕을 거쳐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고구려 또한 영유왕 치세로 바보온달의 일화로 알 수 있듯이 아차산성 전투의 격렬함으로 접경의 분쟁은 국지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까지 긴장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삼국의 분쟁이 점차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와 맞물려 온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한 때입니다. 성골 남자가 다 되어 왕이 되었다는 선덕여왕. 삼국사기 진덕왕 8년 3월 기사에 보면 나라 사람들은 시조 혁거세부터 진덕왕까지의 28명의 왕을 일컬어 성골이라 하고 무열왕부터 마지막 왕까지를 진골이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계승을 해온 신라가 이전에 그 수많은 박, 석, 김씨성 왕들에 의한 혈족이 모두 상실되어 여자 왕으로 계승되었다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통론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사위나 삼촌, 조카 등 남자에게 이어져 왔었지요. 따라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진평왕이 혹은 버풍왕이 석가모니의 성화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왕실에도 신성화를 적용하여 다른 왕족과 차별화시킨 것이 성골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의견이 가장 지지를 받습니다. 불교 공인은 23대 버풍왕이지요. 527년입니다. 그런데 다음 왕은 24대 진흥왕으로 버풍왕의 외손자입니다. 이미 가계를 한번 건너뛰었고 25대 진지왕은 진흥왕의 차남, 26대 진평왕은 진지왕의 조카였습니다. 따라서 진평왕이 본인의 가계를 성골로 특화했다는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석가모니 아버지 이름을 가져와 백정이라고 했고 부인 이름도 석가모니의 어머니 이름인 마야부인이었는데다가 동생인 백반과 국반도 석가모니의 삼촌 이름에서 가져온 것이었지요. 진골 첫 번째 왕이라는 29대 무열왕도 성골인 진지왕의 손자였고 정작 진평왕의 아들 즉 석가모니가 태어나지 않아 딸들에게 계승되었으니 사실 성골의 단절이란 가계의 단절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진평왕이 본인의 딸에게 왕위를 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통치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느냐면 그렇습니다. 진흥왕 때 획득한 영토를 성공적으로 신라에 융합시켰으며 고구려와 백제와의 분쟁을 군사적, 외교적으로 균형 있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50년이 넘게 오랜 기간 치세를 이어가기도 했죠. 그러나 진평왕 53년 이찬 칠숙과 아찬 석품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찬은 성골과 진골만 갈 수 있는 위에서 두 번째 관등으로 반란이 진압되고 무려 구족이 멸해집니다. 아차는 육두품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관등으로 도망했다가 아내와 자식을 보러 와서 잡혔으니 단순한 반란이라기보다 이찬칠숙의 왕위 찬탈 혹은 계승불만에 기인했으리라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력한 귀족이지만 왕위에는 가깝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여왕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찬칠숙이 처형된 곳은 동쪽 시장으로 신라인들에게 진평왕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시위로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란의 혼돈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632년 1월 진평왕이 붕어하고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삼국유사 왕력 선덕여왕 편 기록을 가져오면 이름은 덕만이다. 아버지는 진평왕이고 어머니는 마영 부인이다. 김씨이며 성골남자가 다 되어 그런 고로 여자가 왕이 되었다. 남편은 갈문왕이며 인평 가보년의 왕이 되어 14년간 다스렸다. 여자가 왕이 되었다라는 구절에 옛 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역사에 고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창조신인 마고할미나 노고할미를 되짚어보면 당시 신라인들은 선덕여왕을 큰 위협을 달성한 어르신으로 생각했거나 왕위에 올랐을 당시 나이가 많았을 것을 의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카인 태종 무열왕이 603년생이므로 선덕여왕은 40대였을 것이고 당시 풍습상 이미 손자를 봤을 것입니다. 할머니이죠. 맞다면 왕위가 동생인 진덕여왕에게 갔으니 남자아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한 달 뒤 바로 대신 을제에게 정치를 총괄하도록 하는데 귀족 가문 출신 인물들로 구성된 회의체가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는 의미로
왕권의 약화와 연결되어 있음이 보입니다. 때마침 백제의 공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633년 서곡성을 빼앗기는데 현재 고령 우곡면이나 거창 가조면으로 비정되어 있습니다. 치세 초기부터 경남 남부 지역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들었고 636년에는 옥문곡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부산성 밑에 옥문곡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정황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고 성주와 합천 사이의 어느 지점이나 합천 가야면으로 비정되어 있습니다. 642년 7월에는 백제 의자왕의 군대가 서쪽 40성을 빼앗았다는 기록, 같은 해 8월 드디어 대야성을 빼앗기지요. 사실상 경남 서부를 모두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옛 가야 고토는 모두 백제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라벌 정치 구도의 중심에 있던 김유신과 가약의 인물들의 입지도 여러 부분에서 위기에 빠졌고 김춘추와 김유신이 전면에 나서는 시대사적 계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야성은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회복하지 못하지만요. 그러나 647년 1월 비담의 난이 일어나죠. 반역의 이유는 무려 여자 임금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였습니다. 비담은 645년 11월에 상대 등에 임명된 인물로 진골의 유력자였었는데 명활산성에서 농성하다가 결국 646년 1월 17일에 처형당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덕여왕은 1월 8일에 승하했기 때문에 반란 중에 살해당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과 원래 병약했기 때문에 병사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반란으로 시작하여 전쟁으로 지내고 반란으로 끝난 마치 정보관 같은 치세이지만 내용은 정반대인 인생입니다. 선덕여왕릉의 위치는 정확하다고 보는 왕릉입니다. 삼국유사 선덕왕 지기삼사 기사에 낭산 남쪽이다. 문무왕이 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창건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천왕사에서는 실제로 사천왕을 모신 가람배치에 사천왕명 와편까지 나왔지요. 삼국유사 문무왕 당나라의 침략과 신라의 방비 기사에는 호국사찰로 세워진 사천왕사를 당나라로부터 숨기기 위해 남쪽에 망덕사를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천왕사 남쪽에 실제로 고려 초까지 존속되던 망덕사지가 있어 기록과 발굴 결과가 일치합니다. 낭산 자체도 신라인들이 신성시하여 관리한 산으로 신라 칠처가람으로 신유림을 비롯해 능지탑이나 황복사지가 남아있어 도리천이라 여겼던 선덕여왕과 후대 왕들의 심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흥륜사지에서는 영묘사 와편이 출토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신라의 미소,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가 출토되었지요. 영묘사가 세워진 것은 삼국사기 기록에 의해 635년입니다. 그러고 보면 선덕여왕의 모습을 본뜨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남산 불공마의 열애자상도 선덕여왕 치세에 조각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 넉넉하고 정겨운 모습에서 역시 선덕여왕의 모습을 새긴 것이 아닐까 보는 의견이 많지요. 현재도 경주분들이 할매불상이라 하여 많이 찾는 곳입니다. 백성들 구휼에 힘썼던 불신 깊은 할머니를 기억하던 신라인들의 그리움일 수도 있겠습니다.